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일요일 오전 9시 2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연휴간에 또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 대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면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죠. 미국 쪽에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또 발언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서 어제 비트코인의 이 변동성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다가 현재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종전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면서 빠르게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당장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요한 이 발표할 예정에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정확한 이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 대응 타점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끌고 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빠르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과 목표가를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300만 가자.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목표는 이 목표 주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댓글 한 번씩 남겨놓고 나서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또 전쟁 가지고 변동성이 없다가 갑자기 또 왜 전쟁 이슈 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지수 변동성을 만들었던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고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만들었단 말이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을 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고 했을 때 국내 증시에 투자되고 있던 외인들의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보더라도 외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하니까 결국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최근에 1520원까지 올라갔고요. 전쟁이 터졌을 때가 1525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격이 현재 가해지고 있다는 거. 이게 결국은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종전이 된다, 종전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우려감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또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장에서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쟁에 대한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다 보니까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 그리고 또 엔비디아 주가도 2%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면 만약에 연휴 동안에 이 종전에 대한 부분들 확정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화요일장에서 갭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또 이렇게 종전만 이야기했다가 확정 사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또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인 또 눌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눌림을 만들었을 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또 한 차례 변동성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구간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변동성 안에서 우리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대응들을 해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윗 구간에서의 우리가 비중 축소와 아래 구간에서 매수와 이 매수 매도에 대한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분들을 준비를 하고 끌고 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거예요. 지금 종전에 대한 부분들이 됐을 때 곧바로 장대 양봉 이런 움직임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고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유가에 대한 부분도 곧바로 급락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케빈 워시에 대한 연준 의장이 취임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단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한 차례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 수익을 일부 챙겨놨다가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인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봤을 때 2조 6천억 가량의 물량을 던지면서 48조 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했을 때 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차례 눌림을 염두에 두고 나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한 한 차례 올라갔을 때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시그널과 눌렸을 때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들과 또다시 올라갔을 때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 당장의 화요일장에 대응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손 놓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띄워드렸으니까 010-6443-8746번으로 하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전부 다 신호를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하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청하신 분들 여기부터 초대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하이닉스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드리고 입장 수락을 해줄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하이라고 두 글자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화요일장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 터치하고 나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일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저와 함께 매수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곧바로 주가 급등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변동성 안에서 이 구간 지지에 대한 이 구간과 200만원 라인에 대한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비중에 대한 부분들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려 볼 테니까 이런 대응들을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주가가 충분히 300만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목표 주가는 높여 있지만 그 안에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준비한다. 근데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한의 우리는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때는 항상 우리는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외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봤을 때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있었을 때 지수도 뒤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롱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지수도 뒤따라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변곡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는 하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300만 가자 이 정도만 꼭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들처럼 본업과 주식 투자를 병행한 적이 있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응해야 될 자리를 놓쳐가지고 손실 보고 매도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또 심지어 대출까지 끌어다 하다 보니까 빚까지 쌓인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저만의 기준과 원칙을 또 세우게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대응들을 함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면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회사 일 하시다가 자영업 하시다가 가정일 하시다가 이거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고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마음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하이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지금부터라도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선물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 이 선물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소액으로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으신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굿즈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이에요. 이제 이 AI 팩토리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대시세 분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율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두 글자 남기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